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10월에는 얼마나 멋진 날들이 많으면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라는 이런 노래가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 10월도 끝자락이죠. 이 멋진 10월 마지막 화요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른한 오후 시간 저와 함께 음악의 세계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잠깐 함께 감상하고 온 곡은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1악장 모데라토였습니다.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는요. 200년 가까이 기족의 문서창고나 도서관에서 동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1년 체코의 음악학자 폴케르트가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하이든 당대 필사 파트보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한 결과 진품 필사 악보로 판정이 됐는데요. 폴케르트는 하이든이 첼로 협주곡 1번을 작곡한 동기에 대해 첼리스트 요제프 바이글을 위해 작곡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바이글은요, 1761년부터 1769년까지 에스테르에서 후작 궁정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한 음악가였죠. 네, 이 작품은 하이든의 특유한 경쾌한 악상과 고풍스러운 매력이 잘 살아있는 대표적인 첼로 협주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공개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애호가들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첼로 협주곡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이 작품은 쾌작이라고 말할 정도로 듣는 이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네, 마치 첼로가 하늘로 비상하듯이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요. 전혀 어렵게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연주하는 첼리스트의 양손을 시험하게 만드는 난곡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첼로는요, 이탈리아어로 작으면서도 큰 비올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으면서도 큰 비올, 이 애매모호한 명칭은요, 첼로의 역사가 그다지 간단하지 않음을 익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18세기 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난 그런 첼로는요, 그전에는 바스트 올롱, 바소 디 비올라, 베이스 비올드 브라치오, 바스트 비올롱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갖는 첼로는요, 16세기와 17세기에서도 그 크기와 저마다의 이름이 달라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명칭으로 지칭된 것은 바로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합니다. 네, 현악기 가운데 저음역을 맡고 있는 첼로는요, 따뜻한 음색과 풍부한 울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포용적인 중저음으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에서 저음부를 담당하고 있는 첼로는 앙상블에서의 중요한 악기로 취급될 뿐만이 아니라 독주 레퍼토리에 있어서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저음역을 노래하는 선율이 더없이 편안한 첼로는요,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으로 많은 음악 청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주곡이나 소나타와 같은 독주악기로도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목소리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고 또 편안한 소리라고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첼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첼로에 대한 연주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894년 가을, 드보르작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첼로 협주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한 이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을 했고요. 그 모든 경험이 이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은 몇 달 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느낀 강렬한 체험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빅터 허버트라는 작곡가의 첼로 협주곡 2번을 처음 듣게 된 드보르작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대단히 드문 편성인 세대의 트럼본을 사용한 점이 드보르작이 받은 감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곡가의 미국 체류 경험은 이 첼로 협주곡에 새로운 영감을 제시했고요. 미국의 아프로 아메리칸 문화가 체코의 슬라브 문화와 만나서 의미 있는 형식을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네, 만약 드보르작이 유럽에서만 활동을 했더라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런 첼로 협주곡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첼로 협주곡은요. 1악장은 4분의 4박자 알레그로로 소나타 형식이고요. 서주 없이 제1주제가 현악과 함께 클라리넷이 주도합니다. 1악장은 대담한 희망과 웅장함이 특징적인 인상으로 화려한 관현악과 독주 첼로 사이의 극적인 긴장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제2악장 아다지오 마논 프로토는 4분의 3박자로 오보에와 파고의 서정성은 중부 유럽을 향한 잃어버린 노스텔지어의 분위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악장은 피날레라고도 불리고요. 알레그로 모데라토로 4분의 2박자입니다. 호른과 독주 첼로 사이에서 주제 교환은 매우 다채롭고요. 또 체코 지방인 보헤미아의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풍부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깊은 서정성, 그리고 드라마틱한 스타일은 아메리카와 체코의 민속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엮어지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목관악기의 짧은 선율은 슬라브의 정서를 환기시키기가 딱 좋습니다. 네, 그럼 피날레라고도 불리고 있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3악장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3악장을 듣고 왔습니다. 아마 멜로디가 익숙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대작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3악장은요, 이 슬라브적인 그런 느낌들이 가장 많이 묻어나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엘가의 첼로 협주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6월 펠릭스 살몬드의 첼로와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요, 1, 2악장과 3, 4악장이 묶여있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전 악장을 통해서 동일한 동기나 주제를 바탕으로 한 선율이 나타나는 아주 구성이 탁월한 그런 대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위풍당당 행진곡과 더불어서요, 엘가의 대표작이자 가장 사랑받는 이 곡은요, 아마도 운명적인 비운의 첼리스트 자클린 디프레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럴 텐데요. 1973년 다중경화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그녀는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네, 그녀의 첫 무대도 엘가의 첼로 협주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한 그녀의 마지막 연주 또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요, 마치 그녀에게 페르소나와도 같았다라고 그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녀의 남편은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네, 지난번 빈 신년 음악회를 알려드리면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휘자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그녀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활을 잡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디프레의 연주와 또 바렌보임의 지휘가 함께 어우러진 영상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요. 네, 다른 연주자의 연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대신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음악 관련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또 주식을 좋아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또 알려드려야겠죠. 네, 계속해서 음악과 관련된 또는 그 생활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더 다양한 종목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고려아연입니다. 종목 번호는 010130입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전망, 또 4분기 이후에는 증설된 설비의 양산 시작으로 외형 확대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달러 강세 요인에 존재하지만 중장기 비철금속 가격 전망은 신흥국 수요 유지와 공급 부족 요인 존재로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고려아연은요, 비철금속 재련 회사로 아연과 연애 생산 판매를 주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소분류한 것과 같고 기타 금, 은, 황산 등과 아연 그리고 연재련 과정에서 회수하는 유가금속과 부산물의 일종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은 글로벌 시장 상황과 연동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와 수급 상황 이외에 세계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인데요. CJ입니다. 네, CJ그룹은 음식료와 유통,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물류와 식자재 등의 자회사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내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주력 자회사인 CJ제일제당의 4분의 3분기의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정부의 내수 경기 부양의 의지와 원자재 가격 안정세, 또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세들을 감안할 때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동사는 CJ그룹의 제조회사로 생명공학, 식품과 식품 서비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신유통, 인프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로는 CJ제일제당, CJ오쇼핑 등 11개의 국내 경쟁력 있는 자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익원으로서는 임대료 수익, 그리고 상표권 사용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 등이 있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외식 사업은 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아연과 또 CJ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CG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말 대단한 광경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Shit, how do you get him back? do it on 8, go on.
네, 함께 보신 아찔한 영상은요, 파쿠르라는 자기 훈련인데요. 비경쟁 자기 훈련 체제를 훈련함으로써 훈련체제 훈련법으로서 스포츠의 일종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네, 보는 내내 정말 아찔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소년이 어떻게 됐을지 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 저녁이죠. 가요계의 큰 별인 신해철 씨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네,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가 그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